하토리 한조는 일본 봉건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로 사무라이이자 닌자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닌자 기술의 대가이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충성스럽게 섬긴 인물로 높이 평가받는다. 일본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는 수호자이자 전략가로 활약하며 수백 명의 이가 닌자를 이끌고 도쿠가와의 세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충성심과 탁월한 창술, 첩보 능력은 그를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으며 무예와 기민함, 그리고 헌신을 겸비한 이상적인 사무라이의 모습을 구현했다. 일본의 산악 지역에 위치한 이가 지방은 닌자의 예술과 훈련의 중심지였다. 울창한 숲과 험준한 지형을 갖춘 이가는 첩보, 게릴라 전술, 침투 기술을 훈련하고 완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곳은 은밀한 기술을 연마하는 가문과 일족들의 요새와도 같았으며 닌자로서의 기술과 비법은 엄격한 사제 관계 속에서 세대에 걸쳐 전수되었다. 다른 지역들이 봉건 영주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과 달리 이가는 상대적인 자치권을 유지하는 지역 부족 구조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이가의 닌자 공동체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당시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의 철학과 전통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하토리 한조는 바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 엄격한 규율과 훈련 속에서 성장했다. 이는 미래의 전사이자 닌자 예술의 대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사무라이의 전통과 닌자의 은신 기술이 결합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한조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 하토리 야스나가는 봉건 시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정한 동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들을 단련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한조는 8살에 무술과 게릴라 전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훈련에는 검과 창 사용뿐만 아니라 첩보 활동, 침투 작전, 그리고 교란 기술까지 포함되었으며 이는 그가 이가 산악지대에서 익힌 닌술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익히고 조용히 산과 성벽을 오르며 흔적 없이 강을 건너는 기술을 습득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속에 완벽히 녹아드는 법을 배웠으며 결국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닌자 대가들과 경험 많은 전사들의 지도 아래 한조는 닌술의 깊은 영역을 탐구해 나갔다. 닌술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변장, 침투, 그리고 자연을 활용한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예술이었다. 훈련은 가혹했다. 한조는 온종일 바위를 오르고 동굴을 탐험하며 그림자 속에서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는 바람의 울림부터 빛과 그림자의 변화까지 주변 환경의 모든 요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밤 숲과 마을을 은밀하게 지나가는 훈련을 하며 움직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단련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이 가득 찬 방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전투 훈련 또한 혹독했다. 한조는 창, 검, 그리고 쿠나이와 같은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다. 그는 숨겨진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투척 무기를 정확하게 던지는 기술, 그리고 속도와 치명성을 중시하는 맨손 전투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었다. 닌술은 단순한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카로운 두뇌를 요구했다. 한조는 죽음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는 그를 가장 숙련된 전사들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게 했다. 전투 훈련 외에도 한조는 변장과 위장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는 평범한 농부나 떠돌이 승려, 심지어 상인으로까지 변신할 수 있도록 자세와 목소리의 톤, 심지어 억양까지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한조는 헨소주츠, 비안좌수, 즉 변신술의 대가가 되어 임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신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그는 익에서 약초와 독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며 적대적인 지역에서도 외부의 보급 없이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 익에서의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조는 성과 요새에 침투하는 전략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요새화된 마을이나 사찰의 벽을 들키지 않고 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는 정밀한 등반 기술과 잠행 능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한조는 때때로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며 인내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도의 인내력을 길렀다. 하토리 한조는 그의 아버지 하토리 야스나가의 강한 영향 아래에서 성장했다. 야스나가는 이가 지역에 존경받는 지도자이자 높은 신분의 사무라이였다. 그는 검술과 군사 전술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닌자의 은신과 첩보 기술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그가 하토리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법을 계승하면서 터득한 것이었다. 야스나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엄격하고 과묵한 스승이었다. 그의 말은 결코 헛되이 흘러가지 않았으며, 한조에게 있어 그는 용기, 기량,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갖춘 이상적인 전사의 전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야스나가는 한조에게 진정한 사무라이와 시노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인 충성과 규율을 가르쳤다. 그는 무예에서의 성공이 단순한 신체적 힘이 아니라 정신을 통제하고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단련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야스나가의 가르침은 단순한 전투 기술을 넘어섰다. 그는 한조에게 세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기르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마치 강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고, 주변을 비추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했다. 또한 야스나가는 닌자로서 수행해야 할 어두운 임무를 대비하도록 한조를 단련시켰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충성을 맹세한 이를 지키기 위해 도덕적 가치를 희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전사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때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어둠을 마주하고서도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조에게 심어주었다. 한조는 아버지를 통해 전쟁의 본질이 단순한 승리가 아닌 인내와 끈기,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를 꿰뚫어 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야스나가의 가르침은 한조에게 강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는 아버지와 하토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성장했으며, 뛰어난 실력과 충성을 갖춘 전사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자부심을 지녔다. 야스나가의 지도 아래 한조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하토리 가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명예와 지혜,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전사의 모습이었다. 한조가 처음으로 전쟁을 접한 것은 숙련된 전사들과 함께한 작은 정찰 임무에서였다. 그는 그곳에서 인내, 관찰력, 그리고 은신 기술에 대한 모든 교훈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적의 움직임을 읽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 교훈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조는 비범한 기량과 강렬한 존재감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곧 전설이 될 운명을 지닌 청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조의 윤영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오니 한조 구이반상, 즉 유령처럼 보이지 않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라는 그의 별명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하토리 한조가 성장하면서 그는 시노비, 렌비, 기술에 대한 뛰어난 재능, 탁월한 지도력과 정치적 감각을 보였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센고쿠 시대의 혼란 속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던 지역 영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눈에 중요한 인물로 비춰졌다. 한조와 도쿠가와 가문 간의 인연은 처음에는 겸손한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한조는 첩보 활동, 교란 작전, 정찰 임무를 맡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그의 첫 임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고, 이에야스는 곧 한조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이자 지휘관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야스는 한조가 단순한 전투 능력을 뛰어넘는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한 후
그에게 더욱 중대한 책임을 맡겼다. 한조는 단순한 임무 수행자가 아니라 전쟁과 안전 전략의 고문으로 기용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전사들은 직접적인 전투 능력을 중시했지만 한조는 은신, 인내, 치밀한 계산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진정한 정치 군사 전략가였던 이에야스의 비전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이처럼 주군과 가신 간의 상호 이해와 깊어지는 신뢰는 한조의 위치를 도쿠가와 가문의 성장과 방어에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1572년 미카타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의 동맹군이 생고쿠 시대의 전설적인 다이묘 다밍 인 다케다 싱엔의 군대와 맞선 가장 가혹한 전투 중 하나였다. 이 전투에서 하토리 한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개 부대를 이끌고 혁신적인 전술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패배 속에서도 이에야스의 안전한 후퇴를 보장했다. 다케다 싱겐의 군대는 도쿠가와 군을 병력면에서 압도했으며 적의 공격을 견디고 흡수하면서 측면으로 유도하는 어진 유린이라 불리는 진형을 취하고 있었다. 신겐은 기병대의 전술적 운용으로도 유명했으며 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빠르고 치명적인 기습 공격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임박한 위협을 감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보유한 모든 전사와 전략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은신과 적응 전술을 기반으로 훈련받은 한조를 게릴라 전과 기동 작전에 특화된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한조는 정예 부대를 정찰 및 방어 임무에 맞게 배치하고 미카타가하라 주변의 산악 지형과 숲을 활용하여 매복을 설치하고 다케다군의 징역을 지연시켰다. 이가 닌자와 충성스러운 사무라이로 구성된 부대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산비탈과 나무 사이에 은신시켰다. 다케다의 기병대가 전진하자 이 그룹들은 기습 공격을 감행, 투척 무기를 던지고 교란 작전을 펼쳐 적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고 신겐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한조의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는 숨겨진 함정과 자연적 장애물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땅의 깊은 함정을 파고 나뭇가지와 돌로 만든 장벽을 배치하여 기병대의 이동을 방해하고 신겐군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한조의 게릴라 전술과 지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덕분에 도쿠가와의 사무라이들은 다시 병력을 재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전투는 빠르게 격화되었고 민첩성과 정확성을 갖춘 다케다군이 방역하며 도쿠가와 군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위기에 처한 이에야스는 잔존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후퇴를 결정했다. 한조는 다시 한번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적 판단력을 발휘하며 부대를 지휘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후퇴 작전을 수행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질서 정연한 후퇴를 명령하며 도쿠가와와 주요 지휘관들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끊임없이 부대를 이동시키면서 적에게 병력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에야스가 비교적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조는 이 후퇴 작전에서 심리전 전략도 활용했다. 그는 도쿠가와 진영 주변에서 북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 군대가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 전략은 빈숲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케다군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두려움으로 진군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카타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패배로 끝났지만 하토리 한조의 역할은 이에야스의 목숨을 구하고 핵심 병력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의 용기와 신속한 판단력 덕분에 치명적인 패배가 전략적인 후퇴로 전환되었으며 도쿠가와 군이 재정비하고 향후 전투를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하토리 한조가 보여준 활약은 그를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뛰어난 지휘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는 혁신적인 전술과 깊이 있는 시노비, 렌비, 기술의 지식을 결합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하고 위기 속에서도 주군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치열한 전투를 견디고 자신의 영지로 무사히 돌아온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하토리 한조 같은 전사들이 곁에 있다면 어떤 강력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조의 충성심과 이에야스의 신뢰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센고쿠 시대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아케치 미츠 히데의 오다 노부나가 배신 때 일어났다. 1582년 오사카 근처에 머물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케치 미츠 히데가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배신은 전국을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 빠뜨렸다. 이에야스는 미츠 히데의 군대가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전하게 탈출할 경로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적대적인 지역에서 고립된 채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그는 자신의 영지인 미카와로 돌아가 병력을 모으고 추격에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미카와로 가는 길은 길고 위험했다. 그는 산맥과 깊은 숲을 지나야 했고 도로에는 미츠 히데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때 하토리 한조가 즉시 나서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주군을 보호하고 이가 지방을 거쳐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이끌기로 했다. 이곳은 한조가 현지 시노비 전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에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조는 자신이 구축한 연락망과 이가 지역의 동맹 세력을 모두 동원했다. 그는 비밀리에 전령과 신호를 보내 이가 닌자들과 사무라이들에게 이에야스를 돕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적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길과 위험한 산길을 이용해야 했다. 한조의 인도로 이에야스와 그의 소수의 측근들은 이가 지방으로 출발했고 잠입, 첩보, 은밀한 전투 기술에 능숙한 전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야스 일행이 오토기 고개에 도착했을 때 한조에게 충성을 다하는 약 300명의 이가 닌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안전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동하는 동안 한조와 그의 전사들은 산악 지형과 울창한 숲을 이용해 자신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은폐하여 적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 또한 매복과 가짜 장애물을 설치해 적의 추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에야스를 추적하려는 첩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되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미츠 히데의 군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한조는 이가 닌자들과 협력하여 기습 작전을 지휘했고 그들은 접근하는 도적무리나 적군의 정찰대를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한조의 빠르고 치명적인 타격을 정밀하게 배치하는 능력 덕분에 이에야스는 단 한 번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 며칠간의 긴장과 끊임없는 경계 끝에 이들은 이가 지방을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미카와의 안전한 영토에 도착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토리 한조의 냉철하고 뛰어난 지도력 덕분이었다. 이 영웅적인 행위는 한조를 시노비의 대가이자 충성스러운 수호자로서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그와 이에야스 사이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한조는 단순한 닌자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이에야스의 개인적인 경호원이자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용기와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한조에게 군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며 이가 출신 닌자 200명으로 구성된 정예 부대의 지휘권을 맡겼다. 한조의 지휘 아래 이 부대는 한조몬 반상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도쿠가와의 친위대이자 막부의 특수작전 부대로서 이에야스와 그의 후계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최고의 지휘는 한조가 절정의 위치에 오른 순간이었으며 그와 그의 부대가 도쿠가와 권력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었음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한조의 영향력과 명성은 점점 더 확산되었으며 하토리 한조라는 이름은 변함없는 충성, 전략적 지혜, 그리고 불굴의 용기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하토리 한조 후부 반상의 명성이 커지면서 그는 단순한 닌자 지휘관을 넘어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탁월한 전투 실력, 도쿠가와 이에야스, 디추안자캉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전술은 그의 무용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다. 한조는 점점 단순한 전사를 넘어선 존재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그림자의 주인이라 부르며 그의 강렬한 존재감이 적들을 압도하고 아군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믿었다. 그의 공적은 단순한 닌자의 한계를 넘어
전국시대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서의 명성을 확립했으며 현실과 신화를 뒤섞은 이야기들은 그를 아는 무사들과 각지의 가문들 사이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조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존재는 적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환영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는 전투에 임할 때마다 위험을 앞에 두고도 침착하고 치명적인 정확성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신비롭고도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병사들은 점점 한조가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심지어 전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이면서 그는 점차 오니 한조 구이반상, 즉 한조 도깨비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어에서 오니, 구이는 서구적인 개념의 악마와는 다르다. 그것은 강력하고도 공포스러운 존재, 즉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힘을 의미한다. 이 별명은 한조를 직접 상대했던 적들이나 그의 무용담을 들은 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다. 적들에게 한조는 진정한 도깨비담이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존재였으며 냉혹한 결단력으로 행동했고 단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적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군에게 있어 한조 도깨비는 강력한 수호자로서 전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언제든 도쿠가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한조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적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어두운 밤에는 그림자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도쿠가와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단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의 명성을 더욱 신비롭고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조는 이러한 평판을 즐겼으며 자신의 비밀 정보망을 이용해 이러한 전설들을 더욱 퍼뜨리고 자신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화했다. 이렇게 한조는 전쟁터에서 단순한 닌자가 아닌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서기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으며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고 도쿠가와 막부 수립을 위한 길을 열었다. 하토리 한조는 이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첩보, 잠입,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활용하여 도쿠가와 군대가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도록 도왔다. 그는 방대한 첩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은밀하게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도쿠가와 측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 네트워크는 이에야스가 미츠나리와 그의 동맹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기 전 며칠 동안 한조는 적군의 전선에 침투하는 일련의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소수의 정예 닌자 부대와 함께 전초 기지를 파괴하고 통신선을 절단하며 미츠나리 군 내부에 불안을 조성했다. 이러한 작전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츠나리를 지원하는 여러 세력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각 영주들 사이의 긴장과 약점을 부각시켰다. 서군 내부의 이러한 약한 결속력은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능숙하게 활용한 핵심 요소였다. 전투 당일 한조는 정예부대와 함께 배치되어 전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대를 이끌고 적군의 측면을 기습하여 방어를 무너뜨렸고 도쿠가와 군이 전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냈다. 한조는 병사들을 지휘하여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뛰어난 적 지휘관과 장교들을 표적으로 삼아 빠르게 적군 내부에 공포를 확산시켰다. 그의 전술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며 전장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는 이에야스의 친위대를 이끌며 적의 공격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이에야스의 생존이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한조와 그의 부하들은 철저히 경계를 유지하며
주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키가하레서의 도쿠가와의 승리는 일본 통일을 확정짓고 이후 250년 이상 일본을 통치할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하토리 한조에게 있어 세키가하라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업적이자 도쿠가와의 수호자이자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 전투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권력을 잡은 후 일본은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고 반란과 음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와 감시 체제가 필요했다. 첩보와 은밀한 전투에 대한 방대한 경험을 가진 하토리 한조는 이 과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도쿠가와 막부를 수십 년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보안 및 첩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지도 아래 그는 새로운 정권의 중심지인 에도현 도쿄와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는 첩자와 정보원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가 이허와 고카자허 출신의 닌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암암리에 활동하며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온미스, 인미, 즉 모든 것을 보는 자들로 알려졌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첩보망의 구성원들은 상인, 장인, 심지어 떠돌이, 승려로 위장하여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 지역으로 은밀히 잠입했다. 이 보안 체계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도쿠가와 막부 내부를 감시하고 내분이나 배신이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을 막는 역할도 수행했다. 한조가 주도한 내부 보안 개혁은 도쿠가와 막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했다. 이러한 체제 덕분에 에도 시대 동안 일본은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으며 한조가 구축한 보안 및 첩보 시스템은 도쿠가와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전사나 전략가로서의 명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권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 감시와 내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구자였다. 수십 년 동안 도쿠가와 가문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한 하토리 한조 2세는 마침내 그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마지막 생애를 비교적 평온하게 보냈으며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공식적인 임무를 줄이고 차세대 전사와 첩자들을 지도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에게 충성심, 규율, 그리고 자신이 몸소 실천한 닌자의 정신을 가르치며 자신의 가치를 전수했다. 일부 역사적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하토리 한조는 생애의 말년에 불교 승려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수십 년 동안 도쿠가와 가문을 위해 전사이자 전략가로 헌신한 한조는 결국 불교의 길을 따라 명상을 통한 깨달음과 정신적 수행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토리 한조는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그는 전설적인 존재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의 죽음은 도쿠가와 가문에게 있어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한조는 가문의 가장 충직하고 유능한 수호자 중 한 명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막대한 손실이었다. 그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하토리 한조는 도쿄에 위치한 사이넨지 신옌시 사찰에 안장되었다.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창들은 이곳에 보관되었으며 이는 그의 거친 기계와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유물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창들은 사이넨지에 남아있으며 한조의 생애와 유산을 기리는 의미를 지닌다. 그의 무기들은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조의 업적, 용맹함, 그리고 도쿠가와 가문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을 떠올리게 한다.